짠! 오늘은 색의 기능과 원리 그 부분을 할 건데요. 색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색상, 명도, 채도입니다. 자, 색, 빨강색, 파랑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색의 고유한 성질을 말하고요. 명도, 명도가 낮다,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밝고 어두움의 정도입니다. 채도, 채도는 그 색이 순수하게 그 색의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다른 색과 섞여서 탁해졌느냐라는 것을 갖고 있고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한 표가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이 그림은요. 색상환이라고 합니다. 빨강, 노랑, 파랑, 주황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색들이 쓰여져 있지요. 자, 지금은 명도와 채도 단계가 나타난 그림입니다. 지금 10부터 0까지 여기를 이제 명도 단계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부터 여기까지 1, 이쪽이 제일 길게는 14까지 있어요. 그래서 명도는 높다, 낮다라고 설명이 되는데요. 명도가 높다의 숫자를 보면 10이죠. 그러면 밝은 색을 명도가 높다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낮다에는 0이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어두운 색을 명도가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맑고 탁하다도 볼까요? 맑은 색은 순수한 색, 탁해질수록 뭔가 다른 색이 섞인 그 색을 말하겠지요. 색상환을 설명할 때는 유사색이라는 개념이 있고 보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색상환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색들을 유사색, 비슷한 색이라서 유사색이라고 하고요. 색상환에서 반대되는 멀리 있는 색을 보색이라고 합니다. 이 색들은 패션에서 주로 자주 쓰이는 색깔인데요. 유사색이라고 얘기하면 흔히 말하는 깔맞춤, 청청 패션 이런 것들이 유사색 계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색은 반대되는 색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서로 눈에 강렬하게 서로 색깔이 서로 튀어요. 얘도 튀고 얘도 튀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흔히 복고풍 의상이라고 얘기하는 색들은 이렇게 강렬한 색깔들을 원색들을 서로 이용하고 보색들이 대비가 되는 색깔들로 옷을 입습니다. 다음으로는 색의 혼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가산 혼합이라는 개념, 감산 혼합이라는 개념, 중간 혼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명도와 관련이 있는데요. 명도가 가해졌다라는 거는 명도가 점점점 높이 올라갔다는 얘기겠지요. 아까 가장 명도가 높은 숫자는 뭐였죠? 명도가 높은 색은 10이었어요. 그러면 색이 섞여질수록 명도가 가해진다, 높아진다 이 얘기는요. 빛의 혼합을 말합니다. 빛의 혼합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레드, 블루, 그린 이 세 가지 색상이고요. 세 가지 색이 모두 섞였을 때는 흰색이 나오죠. 가산 혼합의 예시로는 이렇게 노트북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어떤 조명이라던가 밝은 빛 TV, 노트북의 화면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감산 혼합은 지금 페인트 칠해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색상을 말해요. 그냥 우리가 물감을 섞거나 아니면은 흔히 알고 있는 색연필을 섞거나 이런 것들. 시안, 파란색 계열, 마젠타, 빨간색 계열, 옐로우, 노란색 계열, 마지막으로 블랙의 K 해서 CMYK라고 프린터에 잉크가 되는 주로 4가지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을 섞어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 감산혼합. 감산혼합은 색이 모두 섞이면 이렇게 검정색이 되죠. 그래서 색이 모두 섞이면 명도가 낮아진다. 명도가 낮다는 0이겠죠? 그래서 블랙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중간혼합은요. 병치혼합과 회전혼합이 있네요. 자, 병치혼합은 체크무늬 옷을 입었을 때 멀리서 봤을 때 분홍색 옷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 분홍색과 흰색의 체크무늬였다. 뭐 이런 경우가 있고요. 자, 회전혼합은 색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팽이를 돌렸을 때 색이 섞여서 그 중간색인 노란색과 빨간색이 중간색인 주황색으로 보인다.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눈속임이죠. 직접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 눈에서는 섞어서 보이는 바로 이런 것들을 중간 혼합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개념, 색상, 명도, 채도는요. 주변 색과 어떻게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눈속임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있는 색상 대비, 명도 대비, 채도 대비라는 게 있는데요. 이 바탕이 되는 색과 그 안에 있는 색이 서로 어떻게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이 원래 가지고 있는 색이 좀 달라 보이게 눈속임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사진인데요. 어떻게 보이세요? A와 B의 색깔이 같아 보이나요? 아니면 달라 보이나요? 어느 게 혹시 더 밝아 보이거나 어두워 보이진 않나요? 이 둘은 사실 같은 색입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가운데를 가려줬더니 어때요? 같은 색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범인은 이 가운데에 있었어요. 자, 검정색과 가까이에 있는 색은 더 어둡게 보이는 거고 흰색과 가까이에 있는 이 색은 더 밝게 보이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같은 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흰색과 가까이에 있는 색, 검정색과 가까이 있는 색이 밝기가 굉장히 달라 보이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지금 이 맛있어 보이는 고기를 흰 접시에 담았습니다. 지금 이 고기를 빨간색 접시와
회색 접시에 각각 따로 담아 볼게요. 자, 어떤가요? 여러분이 이 고기를 파는 사람이라면 어느 색깔 접시에 담아서 주고 싶나요? 어느 접시에 담겼을 때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본래의 색과 이 주변 색과의 어울림을 잘 말해주는 예시입니다. 색엔 온도감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색, 차가워 보이는 색인가, 난색, 따뜻해 보이는 색인가에 따라서 색의 느낌은 뒤로 가거나 작아 보이기도 하고 앞으로 나오거나 커 보이기도 해요. 이 예시를 볼까요? 지금 보면 노란색과 흰색은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고요. 파란색과 검정색은 뒤로 빠져 보이죠? 자, 한색, 차가워 보이는 색이라고 하면 파란색, 청록색, 남색 이런 색들이고 얼음이나 바다 같은 거를 느낄 수가 있겠죠? 자, 난색은요,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 중에 붉은색 계열이고요. 불이나 난로나 어떤 따뜻한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색으로 이루어진 그림과 한색으로 이루어진 그림의 느낌은 확연히 차이가 난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요, 역시나 패션과 이어지는데요. 한색은 검정색 계열, 난색은 흰색 계열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뚱뚱한 사람이라면 수축되는 색을 입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마른 사람이라면 조금 커 보이는 옷을 입게 될 거예요. 블랙 앤 화이트의 의상은 사람이 커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기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웨딩드레스 이런 색은 좀 이렇게 부풀려 보이기 위해서 하얀색, 순백색을 입고요. 그리고 검은색 드레스나 이런 걸 입는 사람들은 날씬해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겠죠? 패션에서 많이 적용되는 색입니다. 다음으로는 색의 주목성과 색의 명시성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주목성. 눈에 띄는 한 가지의 색, 어린이 구역의 노란색, 그리고 소방차의 빨강색, 소화기의 빨강색, 이런 색은 단 하나의 색이더라도 눈에 확 띄기 때문에 주목하게 만드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 오는 날에는 반드시 주목성, 눈에 띄어야 되기 때문에 노란색이나 흰색, 이렇게 밝은 색 우산을 쓰셔야 됩니다. 명시성은요, 두 가지 색의 배색을 말해요. 흰색과 녹색의 조화, 검정색과 노란색의 조화. 이 조화는요, 특히 눈에 가장 잘 띄게 하는 배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을 생각하게 하는 색깔로 제일 많이 쓰이는 색깔이지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고유의 색은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방색이라고 들어봤나요? 요 고분벽화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 들어봤죠? 좌청룡, 우백호, 북현무, 남주작, 가운데는 황룡을 뜻해요. 동양에서 고분으로 많이 쓰였던 소재이기도 하고요. 상상의 동물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5가지의 색깔을 뜻하기도 해요.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가운데 황룡, 단청이라고 하는 우리 고유의 건물들에 많이 있는 색깔이고요. 비빔밥의 고유의 색깔들을 사실 오방색에서 비롯된 거고요. 탕평채라는 요리가 있어요. 그것도 화합을 뜻하는 이 5가지 색깔이 조화롭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한 번은 입어봤을 색동 저고리. 이것도 오방색에서 비롯합니다. 색은 고유의 색깔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감정적인 것과 어떤 상징성을 같이 갖고 있기도 하지요. 빨강색은 보통 불을 많이 의미하고 정열 이런 거를 많이 뜻하죠. 주황색은 어쩐 비타민과 오렌지, 그래서 건강함을 뜻하는 경우가 많아요. 노란색은 병아리, 어린이 구역에 많이 쓰이죠. 그래서 뭔가 희망 의미하기도 합니다. 초록색은 자연을 뜻하죠. 평화와 안정, 이런 느낌을 많이 줘요. 파란색은 아무래도 바다나 하늘, 그리고 시원함. 외국에서는 불안과 우울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블루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나 우울해. 자, 흰색, 눈, 그리고 순수, 순결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요. 검정색은 밤, 절망이나 침묵을 많이 얘기하고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